작가의 하루는 일찍 시작된다. 오늘이라는 짧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벌써부터 시동을 거는 이가 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늦은 시간에? 예, 지금 현재 시간이 새벽 3시 정도 되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배가 들어와서 입찰 보러 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보는 거예요? 오늘은 포항 쪽 가서 입찰을 보려고 합니다. 낮과 밤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는 좋은 물건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간다. 그가 달콤한 새벽잠까지 포기하며 직접 발품을 파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근데 왜 이렇게 새벽에? 보통 경매장에 입찰을 보면요. 새벽 5시에서 4시 반, 이때 입찰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가서 미리 이제 물도 받고 하루 수송차에 물도 받고 해야지만 이제 첫 입찰을 보기 때문에 항상 이 시간에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좀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가다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구나. 아침에 몰랐던 거를 배우게 되고 그 어른들이 바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삶을 살아가는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안 가면 몸이 근질근질해요. 가게 되면 뭐 좋고, 예. 그래서 습관이 그래 들린 것 같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목적지. 새벽 수산물 시장에 가면 그날의 바다 상황과 상품의 시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지금의 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는 각 산지 시장부터 쫓아다니며 공부를 해오고 있다. 참돔 새끼 아니에요? 망상어 이런 망상어요. 거는 안 쓴다. 이게 무슨 고등입니까? 나팔고. 나팔 고등이라 그럽니까? 긴장되고 설레는 시간이 시작됐다. 치열한 눈빛이 오가고 박 대표 역시 신경전에 합류했다. 가져가는 것이 묵직할수록 가벼워지는 마음. 배짜라 왔어요. 귀하신 몸은 재빨리 보물함에 옮겨야 한다. 네, 뭐 자연산이니까 오면 항상 마음에 드는 게 많이 있죠. 일단은 큰 거 위주로 샀는데 금액은 좀 비싸네요. 오늘. 그래도 뭐 신선한 거 궁금하니까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방금 산 거는 이제 자연산 잡어, 지치. 자연산은 기본에 그날의 가장 좋은 물건을 고집하는 게 철칙. 종류가 다양한 걸 보니 오늘 수확이 꽤 좋은 듯하다. 제품의 다양화가 고객들한테 한 가지만 맛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을 좋아하니까 현대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사고 있습니다. 인터뷰한다고 좋은 물건 계속 못 사고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손님의 마음은 바다 날씨와 같다. 종잡을 수 없는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더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 간판이 아니고선 정체를 가늠하기 힘든 이 건물은 박 대표의 사업장이다. 어떻게 꾸미냐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채우냐이다. 오늘 아침 구입한 양만 300여만 원어치. 박 대표에 의해 엄선된 물건들은 이제부터 최적의 조건에서 주인을 기다리게 된다. 수족관이 없었다면 횟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화려한 외경. 하지만 건물의 내부는 더욱 의외의 모습이다. 횟집을 카페화하다라는 컨셉에 초점을 두고 인테리어를 접목시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카페 같은 분위기를 많이 연출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카페 같다라는 말이 정말 들리더라고요. 예. 홍보 전략도 차별화했다. 특별한 것이 입하되면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명함과 쿠폰 이벤트를 통해 연락처를 확보한 손님들에겐 동의하에 SNS로 소식을 전한다. 오늘의 신상품은 보리새우. 이렇게 매일매일 붙이시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붙입니다.
왜 이렇게 매일매일 해주시는지. 그때그때 이제 저희가 사장님이 물건을 해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신선한 재료가 바로 오면은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다바라기에서는 TV 정규 방송을 시청할 수가 없다. 손님들은 오직 음식에만 집중해야 하며 TV의 용도 역시 다르다. 이 해산물이라는 게 매번 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절 따라 돌아다니는 해산물도 있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될까, 지역마다 나는 특산물도 틀리듯이 이 어종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동 어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종을 갖고 와서 판매를 할 때에는 제철 음식이 맛있듯이 어종도 이제 그런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갖고 오면 피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때 컨셉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신선하게 해산물을 공수해오는 것만큼이나 그가 목숨을 거는 것이 있다. 바로 신메뉴 개발. 제 아무리 대단한 마케팅과 홍보를 내세워도 최고의 경쟁력은 맛이라는 것을 잘 아는 그는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메뉴에 대한 고민을 쉬지 않는다. 내쳐야 되는데. 이제 살아있는 대게를 저희가 이제 잘라서 이제 머리는 따로 육수를 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리나 뭐 집게나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대게 된장찌개를 만듭니다. 여기는 대게촌도 많고 횟집도 많기 때문에 뭔가 남들이랑 다른 걸 하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이제 남편이랑 많이 상의를 해서 해봤는데, 그래서 뭐 대게 떡국이라던가 뭐 키토산 부침개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게 된장찌개나 이런 거를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개의 횟집을 연매출 24억의 중소기업으로 만들어준 주인공들. 손님들의 입맛은 가장 정확한 성적표다. 그의 여러 실험작 중 이번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준 효자 메뉴가 있다. 바로 짬뽕 물회. 전통적인 비법에 새로운 시도를 더한 짬뽕 물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찬사를 받은 역대 최고의 성공작이었다. 할머니가 해녀다 보니까 신선한 이제 해녀질에서 물질을 해서 잡아온 거를 비법 전수를 좀 이 현대에 맞게끔 좀 더 부드럽고 좀 덜 톡 쏘고 이제 바꿨던 게 목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뭐 줄을 서서 먹었고요. 그리고 뭐 일단 기다리다가 짜증 나셔서 간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다시 얼마나 맛있길래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짬뽕 물회로만 뭐 월 평균 1억, 1억 매출을 한참 때 올렸습니다. 바다 출신이지만 바다에 대해 전혀 몰랐던 박상준 대표. 그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지금 뭐 하는데 90이 넘은 거지. 오늘 어렸을 때부터 똘똘이었던 거. 어렸을 때부터 총명해갖고 똘똘이라 그랬대. 똘똘이. 할머니 똘똘이. 그렇게 부모한테 호도하고 할머니한테 잘했대요. 애 아빠가. 몇 세까지 그 물질했어 할머니? 70거장을 했는데 그때 아파가 70. 아파서 허리 수술하고 나서부터 못하고. 아니 그때 숨차는 병으로가 어떤 숨차는 병이 와갖고 물에 가면 숨을 자꾸 자꾸 이 산소 반경이 자꾸 기어다니게 돼. 맞아. 간이 못 숨이 차가울라고 간이 숨이 차. 처음 왔을 때 이제 할머니가 사실 많이 편찮으셔서 응급실에 계셨거든요. 할머니 문병차 왔다가 뭐 할머니는 이제 병원에 계시고, 저는 이제 할머니 집이 우리 본집이죠. 어떻게 보면 좋더라고요, 고향이니까. 뭐 그전에도 고향이 왔는데
제가 그때 온 시기에는 저도 좀 힘들었을 때 와서 그런지 몰라도 더 뭐 안락함이나 편안함이 느껴져서 아, 여기에 뭔가를 짓고 뭔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뭐 좀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할머니한테 뭐 가정 형편 때문에 할머니 손에 많이 있다 보니까 당시 할머니랑 지금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뿌듯하고 저라도 옆에 있는 게 아이고 얼마나 고향보다 더 고향 같은 안식처 할머니. 그에게 고향이 있다는 건, 그리고 마음의 바다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가 바빠졌다. 오늘은 하루에 한 번 귀한 손님을 초대하는 날. 따뜻한 식사 대접에 맛있게 응하는 특별한 손님들. 박상준 대표는 오래전부터 고정적으로 무료 식사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그래 뭐 차인 건 많이 없지만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봉사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봉사 활동의 시간을. 그때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보람을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뭔가 하면 해야겠다 했는데 그 가지고 있는 업이 음식점 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기능 봉사가 되지 않나 싶어서 하게 된 게 한 군데 하다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지금은 5군데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도 좀 중독인 것 같아요. 단가를 떠나서 이렇게 제가 먹는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좋은 음식을 주게 되고 뭐 뿌듯합니다. 뿌듯함에 있어서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워낙 고급 음식이라 경제적인 부담도 따르는 게 사실이지만 뭐든 한 번 하면 확실히 하는 박상준 대표. 아낌없이 베푸는 정 덕분에 간만에 호강하는 손님들이다. 때로 누군가에게 한 끼의 식사는 식사 이상의 의미가 되기도 한다. 뭐가 제일 맛있으세요? 다 맛있어요. 혹시 어떤 맛? 어떤 맛? 내 맛. 장애인 친구들하고 함께 외식 문화 체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바다바라기 박상준 대표님께서 후원해 주시고 하니까 굉장히 친구도 좋아하고 또 바닷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좀 산책하고 일단 뭐 프로그램 진행하고 해야 되니까 너무 겸사겸사 좋은 것 같아요. 랍스타는 저도 잘 못하는데 친구들이 지난달부터 와서 먹고 했는데 이게 제목도 잘 모를 정도로 다시 사진 가르쳐 주시고 했거든요. 아마 연말까지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 시간. 여느 횟집과는 다른 생소한 풍경이다. 지금 현재 노벨에서 킹크랩이 이게 수입 단가가 좀 내렸어요. 네. 보통 한 41불, 40불 하던 게 이런 것들 더 맛이 있고 버리는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좀 더 저희한테 수입을 했을 때 좋은 오스트리아하고 카리비안 회에 매일 그 아시는 첫째는 우리가 캐나다에서 이번에 랍스타를 수입하기 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서 오늘 이제 물건이 들어오는데 그 물건이 들어오는 총 중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방 식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홀 서빙하는 홀 식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물품 구매부인데 이 국내에 구매하는 거는 저희가 구매를 하지만 그 해외 구매는 이제 사실 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해외 구매부는 이렇게 5명 중에 지금 현재 뭐 2명은 물건 가지러 가고 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가지고 왔던 거를 이제 1차 업자나 도매상들한테 이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온라인 파이터는 아까 얘기했던 소셜 커머스나 SNS 통해 가지고 이 광고를 하고 있고 또 프랜차이즈를 가기 위한 그에 대한 심사에 관련된 서류 뭐 또 필요한 자격 요건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있는 파트가 온라인 파트랑 해외 구매부 파트입니다. 드디어 잠깐의 틈이 난 박 사장.
이 시간에 퇴근이다. 귀여운 딸은 그의 피로회복제다. 뽀뽀. 어이구 시원해. 이거? 카메라. 그래서 사진 찍는데 하나 둘 김치 하죠. 넌 연애하는 들어갔어 아직? 이거 뭐야? 이거 노트북. 달콤한 딸과의 휴식도 잠깐. 공부를 위해 또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지금 이제 여기는 호주고요.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제 룩 로버스트라 해가지고 그 정글의 법칙이라고 저희한테 되게 그 기회 있잖아요. 그 정글족이 이제 그 해안가에서 이제 바닥 가재를 잡는데 그 집게발이 없는 바닥 가재예요. 그 가재는 이제 속이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싼 나라를 찾다가 지금 연락이 돼서 이제 여기 메일 온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랩인데 박 대표가 이렇게 수입산에까지 관심을 갖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 개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고 수입처 확보와 판로 개척은 또 다른 사업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 얼굴하고 비교했을 때 제 몸에 반이 옵니다. 현재 제가 좀 남들하고 틀린 점일 수도 있는데요. 항상 저는 뭐가 위기가 기회라 생각을 하거든요.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금의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말이라 그래야 되나, 힘이 되는 말은 정말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 그 여유 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항시 예비비를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안 된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뭐를 하면 잘 될까라는 노력과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냉혹한 외식 시장에서 대중적인 아이템을 흔하게 다뤄서는 살아남기 힘든 법. 트렌드를 잘 읽고 소비자들의 입맛뿐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아야만 성공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데, 박 대표는 창업 3년 만에 이 비법을 터득한 것이다. 큰 성공이라기보다도 뭐 이렇게 봐주시니까 되게 감사한데요. 뭐 그 비결 중에 감히 뭐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뭐 좀 부지런함이 첫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신선한 해산물을,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니까 거기서 또 좀 비결이지 않나 싶고요. 항구의 밤이 깊어가고 길고도 고단했던 하루가 끝나갈 시간. 바다바라기의 불빛은 좀처럼 꺼질 줄을 모른다. 목이 빠지게 기다렸던 반가운 식구들이 도착했다. 먼 곳에서부터 바다를 건너온 손님들이다. 뭘 위해서? 설명을 좀 할까요? 통관이 돼서 이제 냉동이 아닌 냉장 살아있는 상태, 라이브 상태로 이제 울산까지 배달이 된 거죠. 이게 뭔데요? 랍스타. 랍스타요? 예. 이거 어디서 온 랍스타요? 여기 캐나다에서 와서 통관을 해서 검역을 거친 다음에 이제 보세 창고에 대기를 했다가 이제 여기까지 배달이 된 제품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거 뭐 혹시 문장 있나요? 없어요. 수십 번을 체크하고 심혈을 기울여 공수해온 물건들이다. 대한민국 포장 연도가 9월 17일. 지금 움직이는 보이십니까 이렇게? 고동? 살아있는 생물은 신속한 배송과 쾌적한 유지가 관건. 하지만 무사히 도착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살아있는 예민한 생물인지라 아무리 노력해도 발생하는 폐산물은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뭐 저희 엄청 활발하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 회사 5% 정도 예상을 하고 수입을 하는데, 오늘은 아마 좀 현지에서 좀 좋은 상태를 골라서 왔는지 몰라도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피곤한데 이제 좀 동달아 신나고
이 신선한 제품이 쉽게 얘기해서 또 소비자들한테 바로 고객들한테 내일부터 또 주말이잖아요. 시간 맞춰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이제야 한시름을 놓는 박상준 대표. 길고도 길었던 하루가 드디어 끝나고 또다시 달려갈 내일을 기다린다. 제일 보람 있을 때는 아무래도 손님들이 음식을 즐겁게 먹고 나갈 때 그때 제일 보람이 있죠.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했을 때 아, 잘 먹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안 될 때 생각해 보니까 이 창업을 하고 싶어도 이 브랜드 창업이라는 게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 뭐 공정이나 이런 허가가 이제 곧 떨어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 창업을 하게 제가 컨설팅 역할을 했을 때 그랬을 때 동반 성장을 하면 뭐 그때는 정말 더 보람 있고 또 바다바라기를 정말 브랜드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박상준 대표. 불신으로 가득한 먹거리 시장에서 발품으로 신뢰를 쌓고 유난한 열정으로 평범한 아이템을 특별하게 만들어낸 열정의 기록들. 고객 감동을 위한 그의 끊임없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